네, 안녕하세요. 융합교육 티칭 팁스 정효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SCL이라는 조금은 낯선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협업의 힘, CSCL의 효과적인 활용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CSCL은 컴퓨터 서포티드 콜래보레이티브 러닝의 약자입니다. CSCL은 사실 교수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시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경험은 많이 해보셨을 수 있는데요. 왜 CSCL이라는 것을 교수님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지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CSCL은 한국어로 하면은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이라고 해석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트워크와 컴퓨팅 기술에 기반을 둔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을 의미합니다. CSCL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공동의 지식을 구성하거나 공공의 과제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 협력적으로 탐구활동을 수행하는 일이나 논쟁 활동을 벌이는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협력해서 무엇인가를 산출물을 만들어내거나 함께 문제를 해결하거나 무엇인가에 깊게 논의를 지속하거나 하는 등의 우리가 협력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의 방식을 우리가 콜래보레이티브 러닝이라고 정의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CSCL을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교수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코비드 상황 이후로 우리가 코비드 상황을 버티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일상화된 디지털 전환의 맥락에서 CSCL을 이미 경험했거나 하고 계십니다. CSCL은 우리가 그 학문적으로는 앞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가 있겠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 기반의 CSCL, 말하자면 우리가 학습관리 시스템 LMS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거나 토론을 지속해 가거나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CSCL로 정의할 수가 있고요. 또 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구글 미트와 같은 원격에서의 어떤 회의 도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또 상호작용하거나 그룹 활동을 하기도 했었죠. 이러한 형태도 CSC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 닥스나 트렐로와 같은 워크플레이스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가 다양한 그 상호작용 지원 도구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그 도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문서를 작성하거나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등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위한 CSCL도 존재합니다. 코세라나 에드엑스 그리고 한국의 K무크와 같은 무크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에 있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학습자까지 함께 협력하는 형태의 모습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형태는 무크를 기반으로 한 CSC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대면 학습과 온라인 학습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과 CSCL, 그리고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생들이 협업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학제 간 협력학습을 통한 CSCL, 그리고 동료 평가와 온라인 퀴즈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CSCL을 수행하는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카훗이나 또 그 퀴즈를 생성해주고 또 퀴즈를 기반으로 해서 또 학생들과 인터랙션 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평가와 피드백을 기반으로 한 CSC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조금 낯설긴 하지만 제가 소개해드린 제 반의 활동들은 나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CSCL은 이미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가 교육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수업 상황이 사실은 이제 CSCL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협력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고 그 협력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디지털 도구를 반드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의 맥락에서 CSCL이라는 형태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접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CSCL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온라인 교육의 일방향적인 속성을 벗어나서 비판적인 사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촉진하거나 학생들의 학습 참여와 성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대부분의 이제 산업체에서는 이미 디지털 도구를 너무나도 업무 환경 안에 임베딩하고 있고 또 때로는 재택근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협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면 수업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대면으로 협력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오히려 현업에 가까운 형태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CSCL과 같은 형태를 취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현업에 가까운 방식의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디지털 도구를 우리 수업을 통해서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업무 역량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현업 경험을 통해 실제 직무 환경에서 요구되는 협업 기술과 디지털 활용 능력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CL은 1989년 이탈리아 마라테아에서 열린 나토 워크숍에서 처음으로 그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첫 번째 CSCL 학술대회가 개최되면서 세계적으로 CSCL 학회와 연구 커뮤니티가 확장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러닝 사이언스 학회와 함께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SCL의 그 근간이 되는 러닝 사이언스 학습 과학 학회와 CSCL은 맥을 같이 하고 있고 그 맥락에서 저희가 CSCL도 관심 있는 교수님들께서는 학회 활동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장의 이야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3개의 수업을 기반으로 해서 교수님들께서 CSCL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데요. 제가 참여했던 수업 중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소프트웨어형 디지털 치료제라는 수업이고요. 이모코그의 노요원 대표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교과목은 소프트웨어형 디지털 치료제를 실제로 학생들이 기획하고 개발하는 수업입니다. 물론 이제 기획하는 그 정도는 우리가 정말 산업체에 바로 이게 내놔도 그 무방할 만큼의 기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디지털 치료제를 기획하고 실제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 그리고 그 기획이 실제로 워킹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획의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실제 그 치료제가 사업 전 단계까지는 갈 수 있게끔 우리가 프로토타입 개발까지 진행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업에 계신 노현 대표님이 함께 하시다 보니 이 수업을 같이 디자인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현업에 계신 산업체 전문가 그리고 각 대학에 흩어져 있는 학생들이 함께 이 프로젝트형 수업을 진행을 해야 하다 보니 CSCL이라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대면에서 만나서 이런 작업을 수행해도 좋지만 오히려 노현 대표님께서는 서로가 우리가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구글 닥스라든지 또 노션이라든지 피그마라든지 이러한 툴에 익숙해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좀 제안을 오히려 해주셨고 또
학생들이 이제 팀을 기반으로 해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데 서로 팀원을 찾고 또 팀이 함께 협업을 하는 과정 전체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협업의 과정을 잘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부터도 디지털에 기반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 주셔서 저희가 CSCL을 기반으로 해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주차로는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는 아무래도 이제 교강사 소개 그리고 앞으로의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소개를 했었고요. 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것에 학생들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녹화형 강의를 기반으로 해서 충분한 이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편안하게 강의식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5주차에는 우리가 디지털 치료제의 전체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이론을 충분히 학습했는가라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중간고사 실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좋은 팀원을 구성하는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 사전에 학생들이 각자 자신이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싶은지를 구글 닥스에 우리 그 스프레드시트를 생성해서 각자 기입하도록 했고요. 그 기입된 내용을 살펴보고 또 그 학생들에게 이메일 주소를 서로 다 이제 공유하게끔 해서 그 이메일을 서로 그 이메일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메일을 보내거나 SNS를 통해서 연락을 취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팀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게끔 하는 것이 노희원 대표님이 제안해 주신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팀을 구성한 이후에 팀 구성 결과를 저에게 메일을 통해서 전달하게끔 했고요. 그리고 팀이 그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전에 각 개별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함께 개발하고 싶은 디지털 치료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디지털 치료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보건의료 맥락에서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잘 깊게 파악하고 정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스터디 결과를 잘 정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서 팀빌딩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함께 학생들이 그 문제 해결에 몰입할 수 있게끔 저희는 이제 그 시간을 좀 마련을 했는데요. 그 시간을 우리가 그 원활한 협업을 위해서 그 저희가 활용했던 도구는 바로 메타버스였습니다. 그 당시로는 굉장히 이제 많이 현장에서 활용되었던 게더타운이라는 메타버스 환경을 저희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환경으로 새롭게 세팅을 했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팀별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소그룹 회의를 진행하고 공개적으로 질문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중간에 마련된 테이블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 형태, 혹은 채팅창이나 또 기타 그 요소를 활용해서 소통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업 그 진행 영상은 제가 또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개별 프로젝트 결과나 우리 팀별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는 구글 닥스에 그 문서들을 저희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이 게더타운 안에서의 소통,
그리고 구글 닥스를 통해서 협업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최종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는 여정을 밟았고요. 최종적인 결과물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연계를 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학생들이 나름대로 그들이 수행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평가받는 그런 순서로 저희 전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메타버스 환경이 학생들에게 조금은 어떻게 느껴졌을까라는 부분이 교수님들께서 조금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학생들은 아무래도 줌에서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소그룹 활동을 하거나 할 때 아무래도 교수자와 좀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우리가 분리가 되는데 게더타운에서 한날 한시에 모여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면 우리가 각 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시각적으로 말풍선이나 이런 부분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더타운 상단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박스가 보이는데요. 그 위치로 제가 이동하게 되면 빨간색 테이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의 내용을 저만 몰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은 제가 그 위치에 올라가 있으면 자신들의 대화가 들린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죠. 그래서 팀별 진행 상황이 궁금할 때 해당 위치로 이동해서 충분히 진행이 잘 되고 있는가를 살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게더타운이 가져다주는 어떤 물리적인 우리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그 물리적인 한계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강점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다소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또 학생들이 잘 이제 문제 해결에 몰입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게더타운이라는 메타버스 환경과 또 구글 닥스와 또 노션, 또 피그마라는 공동의 툴을 활용하는 것은 이러한 비대면 환경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제한적인 요소를 굉장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게 되면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어떠한 그 결과까지 내가 나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션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안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전달을 하고자 했는데요. 프로젝트의 개요, 그리고 앞으로 나와야 할 산출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일정 관리 등 우리가 참고해야 할 주요한 내용들을 노션 웹페이지를 기반으로 해서 제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좋은 자료들이나 동영상 클립 등 이러한 자원들을 같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게더타운과 구글 닥스, 그리고 노션, 그리고 피그마라는 온라인 툴이 굉장히 CSCL에서 잘 활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협업에서 나아가서 외부 전문가분들로부터의 피드백을 받거나 또 멘토링을 받고 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잘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제가 학생들의 중간 발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내용이고요. 그 유튜브는 저희가 이제 공유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 공개로 하지 않고 링크가 있는 분들에게만 공유가 가능하게끔 그 제한 조건을 건 다음에 멘토분들께 해당 유튜브 링크를 보내고 그 유튜브 하단에 우리가 댓글 달기 기능이 있는데 댓글을 통해서 피드백을 남겨주십사 요청을 했습니다. 자, 디지털 치료제는 디자이너, 개발자, 그리고 기획자,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적인 관점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게 팀을 구성하게끔 했고요.
또 외부 전문가 분들께서도 기획자와 디자이너, 개발자,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피드백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을 동시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는 물론 이제 그 웹 설문 형태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실 수 있게끔 그 구글 설문을 기반으로 해서 요청을 드리기도 했지만 유튜브 그 댓글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렸고요. 또 학생들에게는 자신들의 영상에 멘토분들이 달아주신 피드백을 직접 참고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전문가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우리가 피드백을 받아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메타버스에서의 학습 경험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 그리고 추가적인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했다라고 응답을 해 주었는데요. 그 다소 높게 나타난 영역으로 우리가 게더타운을 더 다양한 교육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답변, 그리고 앞으로도 협력학습에서 게더타운 환경이 활용되는 것에 긍정적이다 라는 답변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아바타 조작은 쉬웠다 라는 답변을 통해서도 사실 그 교육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낮게 나타난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재미있었다,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라는 부분은 뭐 4.3이면 아주 나쁜 점수는 아닌데요. 대면 수업처럼 느껴졌다 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물론 대면 수업과 같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정성적인 그 응답 결과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아바타를 통해서 수업 환경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줌이나 다른 원격 회의 플랫폼보다 훨씬 생동감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는 답변, 그리고 단순 화상 수업을 진행했다면 진행이 순조롭지 않았을 텐데 게더타운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과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라는 답변, 그리고 그나마 대면 수업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신기하고 재미있었고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답변을 통해서 저희가 게더타운이라는 환경이 나름대로 우리가 비대면으로 협업하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잘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결과물인데요. 우리 그 대홍단 감자팀입니다. 우리 팀이 왜 대홍단 감자냐면 대전대, 홍익대, 단국대 학생들이 연합해서 이룬 팀이고요. 디지털 치료제의 전체적인 기획과 프로토타입까지 완성을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논문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학술대회 발표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실제 이모코그에 인턴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고 이 팀 중에 한 명은 입사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전문 디자이너로 성장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CSCL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원격으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더라도 정말 그 성과가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의미 있을 수 있고 실무 역량을 더욱더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이 사례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이제 글로벌 연계형 CSCL 사례입니다. 글로벌 프로젝트 실습이라는 교과목을 네덜란드 폰티스대의 최환희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역량이 출중한 친구들을 선정을 해서 네덜란드의 폰티스 대학에 소속된 학생들과 팀을 이루어서 최종적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교과목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어요. 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한 지가. 첫 해에는 저희가 글로벌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을 선발을 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운영을 했고요.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앞 단계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협업을 하고 후반부는 현지에 가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형태로 교과목을 운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짧다 보니 저희가 조금 더 밀도 있게 수업을 진행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디지털 도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현지에 방문하기 전에 학생들이 이미 프로젝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획이 나와줘야 하고 또 그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호 간에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서로 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무드가 조성이 되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초반부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을 굉장히 저희 최한희 교수님하고 같이 설계를 굉장히 깊게 했었는데요. 두 단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온보딩 과정과 듀오 프로젝트 과정,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격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온보딩 과정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동향에 대해서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그 온라인 VOD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네덜란드의 필립스 헬스케어의 방문을 목적으로 우리가 팀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필립스 헬스케어 아시아 퍼시픽의 대표를 맡고 계신 김효석 대표님께 전문가 특강을 의뢰드렸습니다. 그리고 피그마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협업을 해나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그마 활용을 위한 또 VOD 영상과 실제 피그잼을 기반으로 한 실습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온보딩 과정을 우리가 충실하게 수행한 것은 학생들이 협업을 하는 그 여정에 바로 이렇게 투입되기는 다소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 CSCL에서 뿐만 아니라 협력학습에서는 이러한 온보딩 과정이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듀오 프로젝트에서는요, 1대1로 프로젝트 팀을 먼저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또 네덜란드 학생들과 조금 더 깊게 친해지기 위해서는 1대1의 관계를 먼저 맺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각 개인의 어떤 강점이나 좀 개인적인 정보들 그리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행하고 싶은 주요한 내용들을 나름대로 피그마를 통해서 피그잼을 통해서 좀 공유할 수 있는 저희가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그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팀 매칭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그 소셜 어웨어니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피그잼이 서로의 어떤 정보를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소셜 어웨어니스를 잘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친해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가길 원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 인식에 대한 공유를 위해서 매 주차마다 저희가 공동의 아젠다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젠다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그 대화 결과를 피그잼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에 오기 전에 학생들이 공동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디지털 헬스케어 아이디어 솔루션을 기획하는 작업까지 온라인에서 진행을 한 뒤에 네덜란드 현지에서 저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현지에서는 조금 더 밀도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고, 그 프로젝트 결과는 필립스 헬스케어 본사에 가서 임직원들의
배석 하에 저희 학생들이 피칭을 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듀오 프로젝트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종적으로 네덜란드 현지에 갔을 때는 학생들이 듀오마다 자신들의 기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 발표 중에서 전체 저희가 15듀오인데요. 그 15듀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아이디어를 5개를 뽑아서 나머지 듀오가 해당 팀에 합류되는 형태로 저희가 팀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5팀 중에서 가장 우수한 팀을 한 팀 뽑아서 또 필립스 헬스케어의 임직원들이 또 상을 수여하는 그런 기회도 가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저희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과 폰티스 대학 그리고 필립스에서 수여하는 이수증을 발급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러닝의 경우에도 물론 우리가 현지에 가서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긴 했지만 글로벌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학생들도 이렇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모델은 원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떠한 수업 현장에서든 다 의미 있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글로벌 프로젝트 실습 교과목을 이렇게 조금 분산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는 저희가 마이크로 디그리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을 온라인 기반 교과목과 오프라인 기반 교과목을 서로 분리를 해서 각 단계를 조금 더 내실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글로벌 역량이 어느 정도 확보된 친구들이지만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프로젝트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글로벌 역량이 증진된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프로젝트 교과목은 최근에는 글로벌 앙트프러너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마이크로 디그리까지 이제 보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CSCL의 여러 가지 형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숙하면서 또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아마 교수님들께서 지금 한 번도 시도해 보시지 않았던 모델이라면 앞으로 조금씩 그 디지털 도구를 수업 내에서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 도구를 협력학습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시면 CSCL의 충분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학습 환경의 확장이라든지 AI 기반의 학습 도구와의 연계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협력학습의 과정의 성과를 분석하는 등의 시도가 CSCL에서는 지속되어 나갈 예정이고요. 몰입형 협력학습으로 VR이나 AR을 기반으로 한 협력학습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대면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어떤 그 한계나 제한적인 요소들을 오히려 CSCL 환경에서는 더욱더 포용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은가라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과 포용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학습 커뮤니티 구축이라는 조금 지속 가능한 미래와 관련된 아젠다들도 CSCL의 미래에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학생들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협업 경험을 통해서 실제 직무에서 요구되는 협업 기술과 또 디지털 활용 능력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기 때문에 CSCL은 꼭 교수님들께서 도입하셨으면 하는 교수법입니다. 특히나 혁신융합대학 사업과 같이 서로 분리된 상황에서 협력해야 하는 상황은
그리고 실무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은 CSCL이 가장 좋은 교수 방법으로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다양한 디지털 협업 도구 중에서 교수님들께서 잘 활용하고 계신 구글 닥스라든지 패들렛이라든지 슬랙 혹은 노션, 피그잼, 피그마와 같은 툴들도 활용을 해보시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협업의 학습 활동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팀원들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이나 서로가 집중하고 싶은 아젠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팀을 만들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진행 상황을 교수님들께서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데이터를 모으고 또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협력의 산출물을 피그잼과 같은 방식 혹은 노션이라는 디지털 도구를 기반으로 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드는 툴을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의 질과 결과물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시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들께 티칭 팁스 3가지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학생들이 협업에 많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CSCL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서로가 집중하고 싶은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의 역할을 잘 분담할 수 있게끔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상호 존중하면서 이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CSCL의 초기 단계에는 학생들이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과제 내에서 잘 역할 분담을 할 수 있게끔 서로의 강점과 역할을 잘 분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유될 수 있게끔 과제의 형태로 제출하게끔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팀 내의 역동을 잘 살피시는 게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팀 내에서 서로 잘 역할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팀별 그 주차별 어떤 결과 보고서 이러한 것들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팀 내의 상호작용을 모니터링하고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살필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차별 성찰일지 같은 것들을 이제 구글 닥스의 설문을 기반으로 해서 매주마다 제출하게끔 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력을 하고 마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협력의 결과로 내가 어떠한 성장을 이루었고 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산출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룬 성과를 스스로 확인하고 또 팀 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이 한층 더 큰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CSCL이라는 다소 낯선 방식이지만 혁신융합대학과 같은 이러한 조금 진화된 교육의 맥락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의미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CSCL을 교수님들께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